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열입니다. 나드, NAD, 프리앰프가 나오는 얘기가 한 길게 보면 한 1년 전부터, 그 다음에 최근 한 두세 달 사이 언제 나오냐, 가격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M66, 사실은 M33에서 시작된, 벌써 이제 한 4, 5년 전이 돼가죠. NAD의 마스터 시리즈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 됐던 M33이 드디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딱 그 첫 단계가 됩니다. 바로 이 전초전이 2채널 전용 파워앰프 M23을 출시해서 M33에 브릿지 모드 접속을 하는 방식으로 살짝 암시를 줬다고도 할 수 있고, M33을 확장시켜가는 그 어떤 단계를 하나 살짝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본격적이라고 할 만한 M33의 그 다음, 그러니까 사운드를 좀 더 심화시키고 좀 더 기능을 확장시킨 그런 단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한 제품이 바로 오늘 살펴볼 M66 프리앰프가 됩니다. 나드에서 부르는 명칭은 길죠, 이게 블루 OS 스트리밍 DAC 프리앰프. 아시겠지만 M33은 블루 OS 스트리밍 DAC 인티 앰프였습니다. 얼핏 보면 M33에서 프리만 떼어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만들진 않았어요. 미리 알려드리자면 M66은 M33의 원래 핵심이었던 내용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파워의 부분만을 M23에게 넘겨준 채로 전체를 재구성한 그런 어떤 핵심 같은 제품이에요. 예전에는 파워앰프가 메인 앰프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리앰프가 전체 사운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이 돼요. 왜 그렇겠어요? 스트리밍 해야죠. DA 컨버팅 해야 되죠. 기타 모든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연계시켜야 되는 컨트롤 타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앰프라는 말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마치 본편에 전해하는 무슨 서막 같은 그런 뭐 오버처 같은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던 게 예전에 프리앰프였다면, 지금의 프리앰프는 확장시키기 전에 모든 거를 맞춰야 되는, 이제는 이게 메인이 되어 있는 그런 앰프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66은 NAD 마스터 시리즈의 총화가 되는, 그리고 가장 확장이 되어 있는 채로의 모든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런 중심 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M33은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던, 아시겠지만 브루노 푸제이가 전에 있던 하이펙스 엔코어 모듈을 한 단계 끌어올린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라는 D클래스 증폭 모듈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순 디지털 방식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었던 라스 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전원부터 시작해서 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든 회로 설계를 한 인물이 바로 라스 리스보였고, 이 둘을 모아놓고 모든 블루 OS와 램브룩 그룹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묶어놓은 사람이, 이걸 통합시킨 사람이 바로 피터 링돌프였죠. 그래서 사실은 M33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꽤 많은 것들이 하나의 바디에 응축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만든 디클러스 증폭단, 그 다음에 PWM 증폭을 하는 그런 설계를 디클러스 증폭단하고 연결시키고, 거기에 이제 램브룩 그룹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블루 OS 시스템을 입혀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최종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적 물리적인 시스템까지를 통합해서 완성시킨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M33이 출시됐을 때 이 제품은 안 되는 게 없다. 아날로그면 아날로그, 디지털이면 디지털, 무선이면 무선, 유선이면 유선, 입출력을 모두 갖춘. 그리고 M33이 놀라웠던 건 어느 입출력이든 어느 건 보조고 어느 건 메인이고 이렇게 두지 않고 거의 같은 높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쓸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스피커랑 쓸지 모르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디락 라이브 같은 아주 스마트한 그런 기능을 탑재했다는 것도 M33의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모든 기기들이 그렇지만 M33은 그때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었고, 시간이 약 4년 정도 흐르다 보니 그때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는데 이 음질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씩 생겼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지지층이 두텁지만 NAD의 원류인 살짝 두텁고 좀 더 다이나믹이 분명한 이런 소리가 나왔으면, 하지만 나머지 기능들은 여전히 그렇게 아쉬움이나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채워냈던 게 M23이라는 2채널 전용 파워앰프를 출시해서 브릿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데 있죠. 그래서 NAD, 램브룩 그룹의 그 다음 단계 플랜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수직으로도 끌어올리고 좀 더 여러 가지 지금 같은 조금 복합적인 프리앰프,
좀 더 고사양 프리앰프가 출연할 걸 예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23이라는 투 채널 앰프 만들었을 때 눈치챈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투 채널 앰프를 그냥 뭐 부속물도 아니고 M33의 브릿지 전용으로만 만들었겠습니까? 투 채널 파워 앰프를 만들었다는 건 좀 있으면 이걸 끌어올린 그 다음 버전의 프리앰프가 출연할 거라는 거를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고, 저도 그게 언제 나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M66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66은 단순히 프리앰프라는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반경이 넓은 제품이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나 컨트롤 센터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어울리는 이름, 좀 더 나은 이름이 있겠죠.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M33에 있던 기능과 성능들을 조금씩 확장시키고 끌어올렸습니다. M33에서 M66, M33 인트에서 M66 프리로 끌어올려진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이 제품의 핵심은 역시 증폭단을 뺀 나머지 부분의 핵심은 DA 컨버터,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컨버팅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다고 했을 때 DA 컨버트, 이 DAC를 일단 칩을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음질적으로 단순히 칩을 끌어올려서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마친 게 아니라 음질적으로 이 업그레이드된 칩을 회로적으로 어떻게 음질을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AC 칩은 ESS의 사브루 9038 프로, 사브루 칩 중에서는 최상위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걸 썼죠. 참고로 M33에 있는 DAC는 9028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9038 프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2등급이 되어야 이것까지를 구현한다 했던 이 구현하는 기술 자체가 DDH라는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다이나믹 디지털 헤드룸. 이게 뭐냐면 사실 이 DA 변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어떤 성능의 지표가 얼마나 샘플링 주파수가 높냐, 양자 비트수가 높냐, 그 수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수치가 올라가는 데 따른 가장 음질적으로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것도 앰프랑 똑같아요. 앰프가 출력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어떤 왜곡이나 소리가 거칠게 드는 부분들, 여기서도 클리핑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DA 변환 시에 다이나믹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클리핑, 이거를 없애는 필터 같은 게 바로 다이나믹 디지털 헤드룸입니다. 악기수가 많아지고 큰 음이 들어왔을 순간에 클리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 M33의 프리브를 M66으로 끌어올리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로 그렇게 눈에 띄입니다. 그렇게 해서 9038 프로도 역시 PCM으로는 32비트에 384kHz,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이티브 DSD를 재생하지는 못해요. 이건 아직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시겠지만 MDC 모듈 같은 뒤쪽에 옵션을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는 여러 기능 중에 사용자가 그것까지 추가하고 싶으면 그런 MDC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락 라이브 기능도 반경을 조금 넓혔어요. 디락 라이브의 가장 많은 핵심 중에 하나가 저역을 잡아내는 거, 스피커 위치가 어디든 베이스를 적정 수치로 맞춰내는 거, 사람 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저역을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만, 그렇게 귀찮거나 난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디락 라이브가 그럴 땐 유용한데, 디락 라이브의 베이스 컨트롤 부분까지 통합시킨 그런 업 버전 디락 라이브가 M66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디락 라이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M66에서 생겨났고요. 그리고 포노단도 전에는 MM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MC 카트리지를 쓰게 되면 그걸 안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던 게 M33의 포노단이었다고 한다면, M66은 아예 MM하고 MC를 나눠놨어요. 아날로그 카트리지를 여러 개 쓰는 분이 이렇게 자주 바꾸게 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안을 열어서 이렇게 바꾸고 그럴 필요 없이 MM하고 MC를 편하게 별도로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포노단이 새롭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날로그 단에는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아날로그 다이렉트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아날로그 입력받는 기기들 있죠. 스트리밍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DA 컨버팅 하는 그런 소스 말고 CDP나 기타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그런 외부 기기를 연결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 있는 게 좀 눈에 띄는데, 이쪽 블루투스나 기타 와이파이, 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무선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그런 노이즈나 왜곡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아예 아날로그 기기를 입력해서 플레이할 때는 그런 무선 회로들을 비활성화시키는 아주 신박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비포 앤 애프터를 제가 비교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CDP나 특히 LP 같은 이런 대표적인 아날로그 출력하는 기기들을
그 아날로그 다이렉트 모드를 실행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꽤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M33 메커니즘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제품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와도 일단 디지털로 컨버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DA 변환을 하는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버 샘플링을 해서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왜곡률을 낮추는 고급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AD 컨버터도 9822인가 같은 사브르 칩, 그 DA 컨버터 칩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의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설계 자체가 상당한 신뢰감을 갖게 하는, 기타 뭐 원래 M33에서부터 있던 저 HDMI 2 ARC 버전, 그리고 인터페이스들도 빼곡히 충분하게 다 돼 있다는 거. 두 개씩 있습니다. 뭐 코엑셜도 두 개, 옵티컬도 두 개, AS EBU는 하나.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DAC가 어떤 핵심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 인터페이스가 조금 부족해요. 밸런스, 언밸런스가 딱 한 조씩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프리앰프이기 때문에 외부 출력은 밸런스와 언밸런스를 둘 다 지원합니다. 참고로 M23 같은 파워앰프를 2채널 스테레오로도, 그 다음에 모노블록으로도 좌우 한 개씩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특성들을 떠올리시면서 M66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ime.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나드 NAD 사운드를 신세대 소리나 기타 좀 각자 다르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NAD 사운드의 원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전에 S 시리즈, 실버 시리즈라고 했던, 그 다음에 완전히 퓨어 디지털로 만들었던 그런 전에 M 시리즈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마스터 시리즈. 이 사이에 원래 NAD 소리인, 지금으로 치면 이제 C 시리즈들이 그런 쪽인데, 이 소리의 성능의 품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AD는 원래 자사의 컨셉이었던 그 계급의 어떤 특징이었던 중저가 시리즈를 그걸 유지한 채로 상위 제품의 마스터 시리즈나 이런 상위 라인업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원래 본인의 소리들은 대부분 이 C 시리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기획을 하냐면 원래 NAD 고유의 소리를 상극기에서 만들어내서 그렇게 구현시켜보는, 그래서 NAD 원래 사운드 컨셉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상위 제품에서 가끔 이런 걸 만들어내면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짓고, 위트 같은 거예요 사실은 NAD 쪽에서 보면. 지금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NAD는 지금 이제 90년대 말에 램보르 그룹이 되면서 캐나다로 이동해 왔지만 원래 72년에 런던에서 만든 회사예요. 런던 사운드에 그 피가 흐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영미 제품 중엔 최초로 아시아에서 생산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죠. 3020 같은 그 불세출의 명기가 대만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1000불대 이하로 떨어졌던 거예요. 여하튼 마스터 시리즈의 어떤 막을 올렸던 M33은 사운드 자체가 약간은 트렌디한 쪽으로 만들었었어요.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경쾌하되 스피디하게 몰아가는 그런 스타일을 지향했었다고 하면은 M23은 조금 달라요. 같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D클래스 증폭단을 쓰고 있어도 튜닝을 NAD의 원류 콘셉트 쪽에 가깝게 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M23에 맞게 당연히 최적화된 그렇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66과 M23의 조합의 소리를 들어보면 M33과는 많이 달라요. 막연하게 M33을 한 단계 끌어올렸겠거니 M33의 프리파워 버전이겠거니 하고 들으시면 여러 부분이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첫째, 프리파워 조합으로 생긴 원래 인티앰프를 프리파워로 만들어냈을 때 현상, 그게 일단은 먼저 나타납니다. 뭐냐면 공간이 넓어져요. 원래 이만큼의 공간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주로 전원부가 많이 관여해서 생기는, 좌우의 폭도 넓어지고 높이도 그렇지만 전후 간의 깊이가 넓어지는, 전체 공간이 더 확장이 되는, 원래 음원에 있는 공간에 좀 더 가까워져 있는 거죠. 인티앰프는 들을 때는 뭐 이렇게 좋다고 들었는데 공간이 사실은 조금 축소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로 원래 M33보다 좀 더 뛰어난 해상도, M33보다 좀 더 뛰어난 묘사력, 사실 칩이 9028%에서 38%가 됐다고 해서 뭐 수치 자체가 크게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게 보이는 거는 어떤 빠른 신호나 악기 수가 많이 들어오거나 큰 트랜지언트 같은 그런 강한 힘이 들어왔을 때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좀 더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BDH 같은 그런 설계가 들어가면서 DA 변환에 생기는 클리핑의 순간들이 좀 더 매끄럽고 귀에 거스리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 들은 샤브리의 에스파냐라는 곡, 이맘때 들으면 참 좋은 곡이죠. 뿅뿅뿅뿅, 촘촘하고 아주 작은 점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그 점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집합이 돼서 점점 큰 무대로 확장이 되어가고 큰 힘이 몰려왔다가 싹 사라집니다. 악기 수가 많아지면서 다이나믹이 들어오면서 그걸 풀어내는 장면도 아주 상쾌하기도 하지만 이 곡의 연주의 감촉 자체도 기기들이 받쳐주면 그 음의 감촉 자체가 굉장히 청량한 그런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을 M66과 M23의 조합은 아주 명쾌하게 잘 풀어내요. 스테이징이 잘 펼쳐지기도 하고 중간에 이게 쿵 하고 아주 트랜지스터가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 빠르고 아주 박진감 있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의 중량감이 약화되지 않고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두터운 저음이 들어올 때는 또 싹 들어왔다가 아주 가벼워질 때는 한없이 가볍게 날아가는 그런 대비가 아주 잘 연결이 돼서 이 곡을 듣는 재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 M66, M23의 다이나미즘, 이거는 M33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M23의 출력과 모든 수치는 똑같습니다. M33과 8옴의 200W. 근데 튜닝이 좀 다르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핵 깊은 신호가 들어오면 빠르기와 순발력이 약화되지 않은 채로 중량감과 펀치감이 조금 정도가 아니라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락 음악 들을 때도 좋고, 이 GRP 올스타 밴드가 연주한 그 블루 트레인 같은 곡을 들어보면 빠바라바밤 빰빰 이 땅 치는 이 느낌, 이게 아주 오디오적 쾌감이 커야 되거든요. 이게 또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리는데, 특히 앰프에 따라서 M66과 M23은 이 곡의 그 펀치감이 딱 표준 같은 느낌? 원래 이만큼 들려줘야 되고 이거보다 과도하면 안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정확히 위치해서 그런 중량감과 다이나미즘을 들려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관악기가 쫙 뻗쳐오는 느낌도 아주 거침없이 넓은 공간을 잘 표현해주는, 그리고 연주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의 넓이를 아주 잘 표현해줍니다. 공기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까지도 손색이 없고요. 이 곡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조합 가격이 소비자가로 하면 1,200~300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조합으로 들려줄 수 있는 섬세함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프리파워 조합이 2천만 원, 3천만 원대를 넘어가면 이보다 좀 더 표정이 다양해지고 섬세한 쪽까지가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표현에 능한 앰프들은 가격대가 좀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섬세한 표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러면서 묵직한 콘트라스트를 잘 드리우는, 사실 이런 섬세함과 이런 콘트라스트가 잘 오가야 종종 저희가 표현하는 표정이 다양하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본인의 이런 요 미세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작은 감정의 변화 순간까지를 잘 묘사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아주 훌륭합니다. 트리엔트의 우스터하이스가 부르는 이 Look of Love 같은 곡을 들으면 그런 어떤 뉘앙스, 베이스가 두터우면서 이 앨범 자켓 같은 푸른색 콘트라스트를 잘 드리워서 미묘하게 흘러가는 이런 트리엔트 우스터하이스의 보컬이 야금에서 살짝 사라지는, 그리고 본인이 힘을 실거나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이 이렇게 실려올 때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이 NAD의 조합을 추천한 이유가, 이런 소리를 어떤 표준같이 70년대 영국제 앰프를 쭉 그대로 그 스타일을 진화시킨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한테 우선 추천하고 싶은 그런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클래시컬하고 어떤 중량감과 다이나미즘과 함께 세세한 표현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묘사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한데 모아져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AD의 고전적 스타일을 마스터 시리즈가 생기면 생긴 어떤 신기술들로 잘 끌어올린, 잘 접합시킨 딱 그 지점에 있는 프리파워 조합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주인공은 M66이 되겠고요. 이 제품을 각 사용자가 잘 아는, 가장 좋아하는 곡들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곡의 버라이어티와 어떤 신구의 조화가 이렇게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막 엇갈리지 않고 대다수의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